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항공주의 주가가 장중에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객 수요 회복과 원화 강세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객 수요의 회복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항공주의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진에어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진에어가 4분기에 시장 전망을 크게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면서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4분기 일본 여행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원달러 환율과 항공유의 하락으로 인해서 비용 측면에서 부담 또한 경감되는 부분이 4분기 깜짝 실적의 이유를 더한 건데요. 때문에 오늘은 항공주를 포함한 운송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닷길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죠? 바닷길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는 선방하고 있는 해운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임 하락에도 해운사의 신용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용평가사들이 해운사의 신용도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하반기 들어서 해상운임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 특수자금 사정이 종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같은 주요 해상운임 지표는 상반기보다 절반 이상 떨어진 모습인데요. 증권사 일각에서는 해운업의 피크아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운임이 다시 안정화되는 단계라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운임의 하락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에 해운업 전반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린 점을 주로 반영하면서 신용등급은 상향된 모습인데요. 해운업계에서 유가도 중요한 만큼 다음 기사를 통해서 유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숨을 고르고 있기는 하지만 유가가 내년에 다시 오른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배럴당 7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가 내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해운업계 연료비 등과 같은 원가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급등한 운임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했습니다만 최근 운임 시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내년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 해운사들의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운업이 다운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해석하는 투자업계와 정작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해운업계. 오늘 매니저들의 인사이트 들어보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고요. 항공 관련주와 해운주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업종 관련주들의 5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늘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시아나항공은 플러스 3.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CC 업체 티웨이항공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10%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9.86% 상승하면서 마감한 흐름이었고 또 해운업계 HMM과 편우선 또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운송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종목 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22일 줄선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운송업종 탑3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중간이 없던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운송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을 기록한 업종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가자면 이 자본 잠식 이슈가 공존을 했던 게 바로 운송입니다. 자, 이 운송업종 시장 재편이 바로 내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섹터 오늘 한번 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 고강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줄 서는 종목 어느덧 12월 수익률 대결도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강현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 꽉 차 있고요. 오늘장에서 우린 PTS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나갈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오늘 함께 출연하는 김태윤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준, 넥스트칩,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편입한 풍산까지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리뷰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 플러스 1.94%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마인즈랩과 대동이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진입했나요? 대동 플러스 2%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다음 매니저입니다. 김민성 매니저. 자, 오늘 데모가 손절가 하향했는데 다시 한번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 이후 김민성 매니저는 이 포트에서 데모를 오늘 편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1등 매니저죠.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수익률, 어제는 하루 만에 6% 수익률을 올리더니 오늘 장에서는 8% 수익률을 또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제주항공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45%, 그리고 새롭게 진입했던 TYM도 플러스 1.40%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보면은 12월 시장은 되게 리오프닝주로 전략을 짰으면 성공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후에 고강 매니저와 김태현 매니저의 이 종목 포트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 우린 PTS가 오늘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 우린 PTS 오늘도 살짝 많이도 아니고 진짜 살짝 밀렸는데 해서 손절가를 살짝 터치를 했는데 일단 뭐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손절 가격을 6,200원으로 좀 낮춰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든지 또 시세 분출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크게 또 급등의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손절가를 밀렸다고 해서 막 빼거나 그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00원으로 이 우린 PTS 손절가 하향했고요. 자, 이어서 마인즈랩 최근에 편입한 종목인데 리뷰 들어볼게요. 네. 예, 마인즈랩 최근에 뭐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로 하면서 좀 마인즈랩을 좀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 조금 정도 상승세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인공지능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괜찮은 상황이고 요 마인즈랩도 역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조금 아쉬웠습니다. 해서 오늘 장중에 크게 올랐었는데 19,500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는데요. 목표 가격을 이제 19,850원에서 목표 가격에는 살짝 좀 미치지 못해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뭐 계속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인즈랩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린 PTS에 이어서 마인즈랩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에 김태우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편입을 했었던 풍산. 현재 플러스 0.92%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편입을 했었죠,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순환매 흐름이 그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제 테마들이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 중국이 이제 구리 수요에 차지하는 시장이 이제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구리 쪽은 항상 우리가 당분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게다가 이제 이 중국 국영 기업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파나마의 구리광산 기업이 있는데 이제 이 좀 세금 문제 탓으로 인해가지고 조업을 또 중단했다 이런 좀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장중에 크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가뜩이나 이제 구리 쪽에 대한 수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자 아니면은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동박 쪽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많은 이런 세계 이 투자 기관 같은데 이제 조사 기관에서도 내년에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할 것이다, 약간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리 쪽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그 비철금속 쪽, 산업금속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닥터쿠퍼라고 해가지고요.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 메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결국에 구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금 차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어느 정도 한 32,000원 정도 초반에서 31,5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좀 내려왔다가 그때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이제야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쌍바닥 찍고 돌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쌍바닥 찍고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었을 때 그 이전 고점 있죠. 여기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쌍바닥 패턴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트 내 넥스트치 월요일에 손절가를 하향하고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도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살짝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반도체 쪽 최근에 업황이 워낙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당시 이제 CEO 뭐 이런 ARM 인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단기 테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재료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 참가자들,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저는 우선은 이쪽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충분히 성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국 쪽 관련된 키워드에 약간 가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중국하고 좀 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일부 기업들이 다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했다라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그 흐름에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이 기업은 계속 저는 보유해서 최대한 좀 좋은 타이밍에 좀 나올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두 종목 넥스트 칩과 풍산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좀 시원한 양봉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나왔고요. 기관이 거의 한 7,500억 어치를 오늘 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 큰 힘이 됐습니다. 고강 매니저님 봤을 때 이 수급의 흐름 내일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예측하기가 조금 이제 두려운 뭐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에 지금 주식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 이제 5거래일 남았죠. 지금 딱 진짜 5거래일 남았는데 이 5거래일이라도 제발 조금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물론 기관이 한 코스닥 거래소에서 한 5,800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한 1,700 하면서 한 7,50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면서 좀 땡겨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외국인이죠.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700억 내지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보니까 한 마이너스 57억, 즉 뭡니까 오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오히려 순매수로 이제 가담했다는 것이 이제 크게 작용했고 또 그다음 코스닥 쪽도 역시 734억 순매수하면서 이제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은 뭐 기관의 흐름도 기관의 흐름이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하느냐, 순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아주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오전에 조금 이제 순매도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순매수에 로 가담해 준 것이 좋았고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아직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그 금액을 자체를 지금 순매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오늘 파생 쪽, 즉 선물 쪽에서는 상승 방향으로 베팅했지만은 또 콜옵션이라든지 또 풋옵션 쪽으로는 또 하락 방향으로 베팅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조심조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요 마지막 남은 5거래일 동안에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조심조심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이슈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오늘 한 1,270원을 기록하면서 거의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렸죠. 해서 6개월 만에 1,270원대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막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뭡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다지 좋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좀 환율이 낮아지면서 좀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데는 조금 좀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지만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 바닥권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G20 중에서 전 세계에서 G20 중에서 가장 하락률이 큰 나라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러시아 다음에 하락률이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급, 외국인의 의도된 그런 매도세, 그동안의 매도라든지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교란이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마지막 힘을 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아쉬운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 지금 좀 연말 세금과 관련한 이슈들을 모두 청산하고 오늘 시장을 좀 많이 샀던 걸로 해석은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시장을 그 기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을 이제 시장의 지수죠. 네. 시장의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기관이 갖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못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셔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지수 컨트롤 능력을 철저하게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금 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로서는 지금 상당히 뼈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장을 또 원칙과 기준을 지켜가면서 좀 이겨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어우, 달러가 옛날에 익숙한 가격대로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덧. 아무래도 오늘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좋게 나온 영향이 있지 않나 예. 싶거든요. 김태현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은 달러가 내려온 거 올라간 것보다는 내려온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 최근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던 요인에는 그 사실 일본 쪽 이슈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달러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통화도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환율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봤었을 때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환율 쪽은 저는 그냥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오른 거보다는 좀 내려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더라도 지금 환율이 요 정도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뭐 방향성을 이렇게 전환시킬 만한 그런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막대로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환율 변동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보면 시장 예. 억누르는 리스크였었잖아요. 뭐 하나의 우려감이 뭐 이렇게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사실 지금 환율 쪽 때문에 변동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만하면은 물가 지표나 아니면은 소비 지표 꺾이면서 시장 맞아버리고 네. 그리고 또 우려감 완화됐다라는 그런 핑계로 어떻게 보면 핑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핑계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경제 지표 같은 거 물가 지표 또 소비 지표 나오면 또 내려오고 이제 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사실 방향성을 저희가 지금 당장 3개월 뒤, 뭐 6개월 뒤를 예측하기에는 사실 너무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은 당장의 코앞에부터 조금 해치우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와 관련된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달러에 억눌렸던 섹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금 얘기할 항공주입니다. 자, 항공주도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잡힌 모습이고요. 억눌렸던 것들, 또 달러도 있습니다. 달러 이 두 가지가 좀 잡히고 수요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4분기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줄선 종목 통해서도 정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봤는데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렇죠. 예,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항공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강 매니저님 봤을 때는 항공주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왜요?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왜요? 몰라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항공주 그다지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기회를 가질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항공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환율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성수기라고 하면 이제 분기로 따지면은 1분기, 3분기. 근데 이제 바로 이제 1분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유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가 그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환율적인 측면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환율 같은 경우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어땠습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제 항공사에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요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 같은 것을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외화로죠. 즉 달러로 결제하게 되는데 환율이 최근에 조금 더 아까 1270원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만 내려오다 보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외화 부채라든지 연료 유류비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달러로 결제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내리면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월별로 최근에 실제 운항 기록을 보면은 운항 그 객수를 보면은 좀 상당히 지금 2020년, 2021 이 코로나 주기에는 상당히 바닥권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특히 2022년 후반기 들어서 좀 여객 편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객수 증가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 그에 따라서 또 화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고 지역별 여객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항공 쪽으로의 그런 여객에 대한 운송이라든지 화물 운송에 네.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특히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쪽 항공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나는 항공 쪽만 전부 다 전 섹터를 들어간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골고루 좀 나눠서 들어가시되 항공 쪽도 한 번은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고 골고루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항공주를 투자할 때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마다 특징을 파악을 해야겠구나. 그쵸. 종목마다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뭐 대형주, LCC를 나눠두고 그다음에 뭐 자본 잠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구별법은 김태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종목 구별법이라고 하면은 항공주 이제 내에서. 네. 저는 우선은 업종이 앞으로 뭐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조금 더 우리가 안을 들여다 보면은 수혜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좀 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장의 키워드가 과연 이 중국 쪽 이슈가 리오프닝 쪽 관련해서 과연 수혜를 많이 받을까? 이런 부분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대형 국적사들이 있겠죠.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있고 나머지 이제 LCC 기업들, 그러니까 LC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나 이런 TA 항공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선 중국 쪽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이 국적사들이 대부분 돈 되는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중국 쪽 이슈로 접근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이제 LCC 쪽보다는 오히려 국적사들에 대한 부분들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또 이제 일본 쪽 이슈 최근에 좀 이 일본 관광 쪽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가파르게 좀 여객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포커스를 일본 쪽으로 본다면은 또 그때는 또 LCC 쪽이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항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과연 중국이 모멘텀이 될까? 일본이 모멘텀이 될까라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일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이제 그 일본 쪽 아웃바운드 쪽을 보시면은 워낙 최근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 해외 출국자 중에서 약 30%가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급격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거 풀었잖아요. 방역을 일본에서 빗장을 좀 풀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일본 여행을 가는 겁니다. 게다가 엔화도 쌉니다. 그죠? 잘 아실 거잖아요. 좀 그죠?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요즘에 조금 올랐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던 나름 좀 쉽게 여행에 가지 못했던 그런 좀 이연 뭐라 그럴까요? 이연 수요라고 할까요? 이연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좀 보복 여행이라고 하긴 좀 표현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일본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엔저 효과도 있고 하다 그쵸.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C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노선 쪽 관련해 가지고는 수익성이 되는 노선들을 대부분 국적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항공주 LCC 쪽을 본다면은 이 일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측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 무비자 개인 관광이 허용되면서 이 LCC들의 국제선 여객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LCC 쪽 관련해 가지고 이 항공권 가격도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은 이 LCC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런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실적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들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맞아요. 있지만 우리가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있잖아요. 자본 잠식 이슈도 좀 제일 있고 무섭습니다, 그게. 예, 그 예.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잠재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거 또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예, 다 보여드리고. 어떤 자료든 보여주세요. 저는 얼굴 저 궁금하게. 환영입니다. 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 LCC 업계 부채 비율 추이를 보면은 오. 대부분이 다 부채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나마 지금 이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제일 좀 낮은 상황이고 예. 그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분 자본 잠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 부채 비율이 50%를 넘겠다라고 한다면은 자본 잠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유상증자나 이런 좀 자본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만약 유상증자 나오면 또 주가에는 또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잠재적인 이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CC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고 이 중에서 그래도 자본 잠식 리스크가 가장 적은 건 제주항공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자료들 캡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 분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나 밴드. 네이버 밴드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하늘길을 짚어봤다면 바닷길도 체크를 그렇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운업이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증권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불과 어제까지도 안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해운업계 내에서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해운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해운주도 이제 갈 때가 되긴 됐죠. 그러나 아마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이제 시장의 안정. 상승 이것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 역시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는 이제 BDI, 이제 발틱 운임 지수, 그다음에 SCFI, 이제 상하이발 운임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좌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좀 인플레가 좀 하면서 좀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서 좀 물동량 좀 감소에 대한 좀 우려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화면에 좀 보면은 보실 텐데 지금 벌크선에 주로 이제 쓰이는 것이 바로 BDI인데 BDI 쪽도 지금 화면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2022년 들어서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2022년도로 계속 내려왔습니다만 이 12월 달이죠.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월초, 12월 월초 대비해서 지금 한 BDI 지수가 약 12.6% 상승한 약 1,560포인트 기록하면서 좀 이제 하락을 멈추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운임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제 해운 쪽에서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또 SCFI 지수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네. 바로 이제 상하이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 종목 이쪽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좀 바닥은 잡히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렸던 바닥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바닥권에서 이제 조만간에 조금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서 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조금 더 이쪽에 관심 갖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뭡니까?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종목에서 또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또 이쪽 해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임지수에 대한 전망, 현재 해운주 전망 좀 들어봤고요. 김태훈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오늘 좀 최근에 BDI가 엄청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펜오션도 좀 잘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한데 BDI 운임지수가 어느 순간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는 결국에 중국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에너지 같은 그런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그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중국의 이제 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항공 쪽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뭐 대형 그러니까 국적사와 LCC를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한 만큼 또 이 해운 쪽에서도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운 쪽이 뭐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는 방법도 물론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이나 그 이유를 바라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이 경기가 만약에 회복될 것이다 또는 뭐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이 철강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중국이 철강석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철강석을 그렇죠. 수입하는 구조가 상당히 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항군의 수요가 지금 현재 1.3억 톤 정도 재고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재고를 재축적해야 되는 기간이 된다면은 결국에 이 볼틱 드라이 인덱스 같은 이 볼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아까 SCFA랑 BDI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컨테이너 쪽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BDI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볼틱 쪽 관련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볼틱이 현지화 건화물 아니요? 발틱인가요? 발틱, 예. 그 영어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뭐 예? 우리 태용 매니저님 괴롭히지 마세요. 아, 그렇게 게 네, 아니라 지금- 혹시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볼틱이라고 발음을 하는 건지. 발틱? 예. 그쵸, 저는 발틱. 발틱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발칙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마저 이야기 좀 더 드릴게요. 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우선은 최근에 지금 이 BDI 지수가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수요잖아요.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결국에 제품들이 오가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요즘에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저는 뭐 컨테이너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볼틱 쪽인데 발틱 쪽인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네. 이제 그 공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자 앞으로 지금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아지거나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운임료가 그렇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컨테이너 쪽은 좀 많아요. 그러네요. 예,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좀 많아요. 여기도 네. 보시면 그 재고량들이죠. 그쵸. 예. 이제 앞으로 배가 이제 인도가 되겠죠. 발주가 돼서 인도가 될 애들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에 네. 컨테이너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 부분들은 결국에 운임이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된다면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이런 BDI 쪽, 벌크선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급 과잉이 좀 걱정이 되다 보니 컨테이너보다는 볼틱 운임지수 발틱으로 좀 더 BDI 손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운송 업종 탑3 지금 가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광현 매니저의 3위 아시아나항공 있고요. 김태훈 매니저의 3위는 티웨이 항공 있습니다. 네, 3위는 모두 하늘길 종목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의 아시아나항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유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2위 항공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이제 기업 결합에 대한 합병 기업 결합에 대한 이제 심사가 좀 진행 중인데 좀 어떻게 될지 뭐 거의 긍정적으로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쪽도 심사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해운, 운송, 그다음에 여객 운송, 그다음에 그렇죠. 화물 운송 이것을 네. 주로 서비스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좀 상당히 조금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좀 밀렸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특히 이제 국제선 여객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선 쪽 여객 수요, 그다음에 저 화물 이쪽이 좀면서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시황이 나오면서 좀 안정적인 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출입국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완화되는 분위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국제선에 대한 이런 여객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또 노선 증편을 통해서 이런 여객 수요를 통한 이런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이다. 이 종목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동안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라든지 이쪽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영업이라든지 순이익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완전하게 영업이익에서 완전한 이제 흑자를 돌아서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아직 조금 이제 순이익 쪽에서는 좀 현재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역시 뭐 이 종목도 역시 뭐 지금 시장의 그런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이 워낙 또 조정을 받아 보니까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것은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 12월 달에 들어서면서도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 들어서면서 조금은 이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이 이쪽 아시아나항공으로 어떻다 들어오고 있다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최근에 항공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뭐 일본 여행이라든지 중국 쪽 노선에 대한 증편의 얘기도 있고 최근에 또 LCC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이런 국적항공사의 그런 여객수를 돌파했다. 88만 명으로 돌파했다는 그런 또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LCC도 그렇고 이런 국적항공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객수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바람은 어느 정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장이 냉랭하죠. 시장이 좀 냉랭하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 안정된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 역시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의 운송, 항공과 해운을 포함한 섹터 내에 3위는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윤 매니저의 3위 종목 티웨이항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표를 보여주셔서 그 안에서 이 자본잠식 LCC, 자본잠식과 관련된 LCC 자료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티웨이도 좀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자본 잠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0%를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결국에 지금 연내에 50%가 넘어가면은 또 약간 좀 이슈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의견은 제가 보류 의견을 드리는 거고 사실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차트만 놓고 봤었고 시장의 흐름만 놓고 봤었다면은 사실 지금 자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혹시나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그런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매각 이슈. 사실 이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순간순간 한 번씩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좀 어떻게 보면 매각을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조금 투자금을 좀 넣는 지분을 좀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좀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좀 반대 논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LCC 관련된 기업들은 어차피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움직일 거면 이왕이면은 조금은 그래도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차트나 이런 베이스 시장에서 또 관심도 이런 걸 본다면 뭐 탄력성은 좀 요즘에 붙어가지고 뭐 매매하긴 나쁘진 않지만 좀 시장에 괜히 좀 오래 남았다가 괜히 또 이런 악재성 이슈들이 좀 나오면 좀 많이 또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보류 의견을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들었습니다. 3위는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었고요. 이제 2위 종목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고광현 매니저님은 3위 유망을 주셨고 김태훈 매니저님은 보유를 주셨습니다. 2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광현 매니저님의 2위 HMM이고요. 김태훈 매니저의 2위에는 제주항공 있습니다. 고광현 매니저님 2위 HMM 나왔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앞서 김태훈 매니저도 일단은 벌크선 쪽에 수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쪽은 아까 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HMM도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향을 받기는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HMM 유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을 이용해서 해상 운송업이죠. 그런 컨테이너에 가깝지 않나요? HMM은? 컨테이너도 하고 있고 벌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양수 겸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쪽에 이제 그런 컨테이너선 업체 해운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미 기존에 많은 실적을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특히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세계 3대 이제 해운 동맹이죠.
이제 디얼라이언스 거기에 이제 정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개시하면서 미주 쪽이라든지 유럽 쪽, 그다음에 중동 쪽 이쪽에서 활동폭을 상당히 좀 넓히면서 실적이 정말 급증한 뭐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년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운임이 급등한 영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고 또 벌크 부분도 지금 성장하면서 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나와줬고요. 특히 그 글로벌 현재 경기 둔화되면서 좀 물동량 감소도 조금 지금 얘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조선이죠. 새로운 신선박 신조선의 지금 현재 인도량이 증가되면서 상당히 좀 이쪽 관련해서 좀 공급 과잉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요 종목 HMM 같은 경우에는 또 확실한 또 뭡니까 캐시카우라고 할까요? 네. 지금 현재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번 차트로 차트가 아니라 재무제표로 보시면은 작년도 2019년도 5조에서 2020년도에는 6조대, 네. 작년도에는 1조 3천억대로 그냥 팍 뛰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1조 8천억대로 상당히 좀 실적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또 영업이라든지 순이익도 좀 급증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를 보면은 HMM 원래 1년 동안 기다려 보면은 지금 오히려 실적은 급증했는데 뭐 주가는 오히려 뭐 지금 현재 밑으로 가고 있죠. 뭐 사실 요새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뭐 제대로 뭐 반영이 되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종목도 역시 HMM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까 실적 급증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봤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조정의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시장 9월달, 10월, 11월달, 지금 현재 12월달 시장이 어려웠습니다만 동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10월달부터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10월, 11월, 12월달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굳건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제 바닥 다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시세 분출 나오기는 과거에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세 분출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그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HMM이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이 신용평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그게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당연히 그 신용평가에서 오늘 HMM이라든지 대한해양중 이런 것에서 신용등급을 네. 상향했는데 물론 이제 신용등급 일단 호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악재인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요 해운 쪽은 뭐 지금 현재 뭐 운임지수지만은 중국이죠. 요 중국의 리오프닝 요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에 따라서 네. 상당히 좀 해운 쪽에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다가 또 말아버리면 또 조금은 좀 안 좋을 여지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막 썩 지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리오프닝을 뭐 추진한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HMM이 4분기 실적 전망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쵸. 있는데 네.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좀 투자 포인트를 보신 겁니까? 뭐 거기서도 볼 수 있고 이미 주가가 지금 현재 2021년도죠. 이제 작년을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거의 뭐 고점이 5만 원대죠. 5만 원대에서 지금 2만 2천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뭐 56% 정도 충분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그런 풍부한 실적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네. 뭐 순이익을 바탕으로 한 뭐 그 BPS죠. 해서 자산 가치라든지 또 EPS 수익 가치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22,000원이면 좀 너무 싼 가격이 아닌가 지금도? 싶습니다. 예, 지금도가 아니라 지금 너무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한번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재무제표 쪽에 보시면은 HM 밑에 나와 있죠. 지금 현재 BPS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42,000원. 그다음에 이제 EPS가 올해 기준으로 약 2만 원이 찍히고 있는데 지금 자산 가치로 보더라도 지금 최소한 안 가도 한 3만 원에서 4만 원은 가야 이게 기본으로 가치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뭐 수익 가치로 보면은 지금 그 이상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2만 원대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 낮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절대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요 HMM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HMM 뭐 지금도 싼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뭐 경기 침체 혹은 후퇴에 대한 거를 바라봤을 때 HMM처럼 현금이 많은 종목, 기업들은 내년에 탄탄할 거란 전망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강 매니저님 지금 가격도 싸다고 보셨는데 네. 어디까지는 확실히 지지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점. 저점이요? 예. 이미 저점은 지난번에 이제 17,000원 10월 달 이제 급락이 나올 때 17,000원 저점이 일단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물론 이제 뭐 다시 뭐 급락이 한번 크게 나오면 역시 뭐 아무리 바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오면은 안 밀립니까? 웬만하면 또 밀리죠. 해서 밀립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바닥인 21,000원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하면은 21,000원은 뭐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1,000원. 네. 하단 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태현 매니저의 2위 종목 제주항공으로 가보겠습니다. 항공주에서는 이제 LCC 안에서 티웨이는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건 제주항공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그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시를 한 거고요. 뭐 LCC 업황 자체는 앞으로 좀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티웨이 항공이 뭐 지금 업황이 나쁘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각 기업들마다의 잠재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그런 이 노출이 된 부분들을 본다면은 네. 좀 이 부분이 좀 그나마 좀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저는 제주항공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신용평가 쪽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향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냥 제가 한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신용평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회사채 같은 거 발행했었을 때 금리가 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용평가가 만약에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그 기업이 나중에 어디서 채권 발행을 하거나 했었을 때 좀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조금 싸게 이자율을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이 LCC 중에서 이 빠른 회복 속도, 제일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내년에 이제 일본 노선 중심으로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될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CC 쪽은 중국 이슈보다는 사실상 일본 쪽 이슈, 특히나 이제 아웃바운드 쪽,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그쪽 수요가 앞으로 조금은 더 급격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 관련해서 레버리지가 제일 높다 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제 LCC 쪽에서 주요 키워드가 만약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라면은 그 일본 쪽 관련된 키워드에 제일 좀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이 LCC가 이제 국제선 네. 승객이 이제 항공 이제 국적사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합산보다 뭐 추월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결국에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되는 노선은 국적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지금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 가지고도 다시 한번 이제 항공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당장 재무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할인 경쟁이 붙은 것 같거든요. LCC 업체들.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요? 다 내년 할인을 하겠다. 뭐 연말에 어떤 할인을 들어가겠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문제가 좀 불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단기간 내에 그런 가격을 낮출 그거는 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쪽 노선 쪽 관련해서 슬롯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무리하게 뭐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워낙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야 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서로 그래도 약간 너무 그러지 말자. 지켜주자? 좀 그러지 않을까. 너무 싸게 이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낮춰버리면은 네. 그동안 수익 내지 못했던 그런 수익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과연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경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거에 한마디 좀 해주셔도 덧붙이면은 됩니다. 네. 뭐 제가 또 제주항공을 또 VIP 회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제주항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네.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해서 물론 이제 그 시간대라든지 뭐 요일별로 이렇게 가격이 싼 그렇죠.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저가가 아닙니다 해서 오히려 뭐 어느 정도 적정적인 뭐 수익은 뭐 충분히 지금 현재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물 들어온데 노젓는다고 지금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서 이제 숨을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그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주항공 들어봤고요. 2위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운송 섹터의 대망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항공과 해운이 포함된 운송업종 탑3 중에서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광현 매니저의 1위 현대글로비스, 김태훈 야. 매니저의 1위 펜오션입니다. 자, 추세가 변한 걸까요? 일단 지금 항공주가 모두 아닙니다. 1위 종목은 모두 네. 해운에서 나왔어요. 고강현 매니저님, 네. 항공주보다 이제 해운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건 아니고 아, 예. 예. 지금은 사실 뭐 오늘 항공 해운 이렇게 뭐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뭐 모든 섹터가 다 시장만 돌아서면 그쵸. 다 올라오고 다 급등 나오고 다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해서 이제 과연 이제 언제 지금 현재 이 조정의 시간이 끝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해운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일단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당연히 유망이겠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사 해운사죠. 벌크선 해운사로서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이런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로 이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SO라든지 또 GS 칼텍스 쪽 이런 쪽에서 대형 정유소와 또 그 뭡니까 장기 운송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제 뭐 그런 물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쪽에서 지금 현재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물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CKD 사업이라고 하는데 CKD 사업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해외의 바이어라든지 해외 공장 쪽에다가 이런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업무를 이제 CKD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의 좀 요새는 조금 이제 좀 그 약간 좀 주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산 증가로 인해서 좀 해외 물류 쪽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해운 부분 쪽에서 물동량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그런 해상 운송 계약 이런 것이 뭐 계속해서 좀 계약 체결되면서 좋은 성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특히 미국의 또 중고차 시장 진출이죠. 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한번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네. 재무제표 현대 글로비스 재무제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2019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21조죠. 21조 7천억까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7조까지 상당히 크게 급증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은 뭐 당연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갈수록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혀 어떤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 속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BPS 가치로 보면 한 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EPS 가치로 보면은 한 3만 1,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EPS를 기준으로 한 기본 가치를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가는 17만 원대죠. 자산 가치로 보면은 17만 원 이 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라고 볼 수도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수익 가치로 본 기본 가치를 본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2년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 종목 어땠습니까? 이 종목 2022년도에 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줬고 연초에 비해서 떨어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조금만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요 현대글로벌스의 주가는 네. 뭐 실적의 모멘텀이라도 이런 거 봐서 충분히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던 BDI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은 별개로 뭐 PCC, PCTC 운임지수랑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래서 현대차와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현대차가 안 된다면 현대글로비스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뭐 IRA와 관해서는 현대글로비스도 좀 피해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뭐 영향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뭐 IRA로 가면은 일단은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쪽 네. 이쪽에서 조금 이제 좀 불리한 여건이죠.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자국산 그 자국에서 그 뭡니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거에서는 이제 많은 페널티죠. 한마디로 이제 그 현대차 가격이 다른 차에 비해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제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인데 일단은 뭡니까 생산된 것을 일단은 또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가만히 공장에라든지 뭐 그런 것에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적재 당수라든지 또 판매처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또 복스바겐 이쪽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와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좀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글로비스의 가격 전략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강 매니저는 포트가 꽉 차 있고 현대글로비스 오늘 편입하지 않는다고 미리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격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네, 기존에 5종목 가지고 있어서 뭐 네. 굳이 뭐 팔고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글로비스 오늘 17만 4천 원에 17만 4천 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좀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7만 1천 원에서 17만 4천 원 사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9만 2천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6만 3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의 오늘 1위 종목 현대글로비스는 포트가 현재 5종목 꽉 차 있어서 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태현 매니저의 1위 종목 페노션 가보겠습니다. 이제 벌크와 컨테이너의 차이는 두드러질까요, 점점? 네,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벌크 쪽이라고 보고요. 이제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벌크 쪽 매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벌크 쪽 시황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벌크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페노션의 주가도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봉쇄 해제 기대감에 최근에 이제 BDI가 볼틱 드라이 인덱스,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계속 이게 괜히 지금 방송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죄송해요. 네.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요나 이제 물동량의 증가는 1월에서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약간의 코로나19 좀 대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나고 나서 한 3월달 정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양회나 양회 전후로나 아니면 춘절 이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미 지금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비수기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맞아요.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조금 찍어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내년에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전망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이나 투자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다 같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 결국에 지금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세계 G2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이 움직여준다라는 부분들은 우선은 제가 봤을 때 1, 2월 달까지는 좀 코로나를 잡는데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집중을 하다가 양회 때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좀 이런 철강석 수요나 뭐 이런 원유 수요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컨테이너, 벌크 뭐 이런 주업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좀 선택을 한다면은 이쪽을 좀 바라본 거고요. 차트 보면은 최근에 이제 241선을 돌파를 오늘 했습니다. 241선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에서야 이렇게 깍꿍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 파란색 선인데 지금 여기서 딱 두더지 게임 하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거 잡아야죠. 두더지 게임 하면 잡습니다. 이것도 그쵸. 결국에 241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잡을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셨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가격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6,170원인데 단기적으로 좀 오늘 6%대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하반까지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서 6,2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가를.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8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패턴 같은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역헤드 앤 숄더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넥라인을 좀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참가자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충분히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페노선이 최근에 한진칼을 인수했잖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할인그룹이 자 이번에 이제 전에 어디죠? 요 페노션을 인수를 했고 네. 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닭고기 같은 거 만들 때 네. 이런 곡물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다른 곡물 쪽에 대한 부분들 말고 항공으로도 네. 약간 하겠다. 약간 네, 시너지를 네, 네. 내고 싶다. 약간 그런 욕심이 좀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의 좀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페노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2.9%보다 0.3%포인트 높은 3.2%로 일단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건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굿이긴 굿이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되는지가 먼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제가 방송 전에 들어왔을 땐 0.2%대 하락세였는데요. 지금 네. 0.42%로 하락폭을 키웠고요. S&P 500 선물 지수도 0.2%대에서 0.3%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0.4% 하락폭이었는데요. 현재는 0.75%대까지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아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게 좋게 반영이 안 되려나요? 너무 좀 아직 견고하다고 해석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약세장에서는 이런 좀 좋은 소식도 악재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장으로 돌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또 지표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었고요. 그 같이 동시에 또 발표됐던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이 GDP만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런 경제는 견고한데 소비도 지금 고용도 견고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통화 긴축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더욱더 근거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왔는데 네. 이거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장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네, 일단 CPI라든지 그렇게 좀 반영을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은 지금 GDP 결과치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아까 그 시장하고 지금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 하는데 어차피 이런 GDP 3분기 GDP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었다. 즉 뭡니까? 이미 다 이 발표되기 전에 다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GDP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이제 GDP 국내 생산을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런 자국에서 이제 생산 제조업을 많이 지금 현재 자국 기지에서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공장 건설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런 것이 결국은 미국의 일단 다우라든지 나스닥 쪽에 조금 더 좀 이제 우호적인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오늘 좀 엇박자가 났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PI 결과가 나올 때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선물 지수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금 낙폭을 더 키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서 미국 시장도 개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뉴욕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오늘 GDP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김태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이제 11시 30분부터 좀 늦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집에 좀 도착을 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좀 이렇게 오늘 GDP나 아니면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CPI 발표됐었을 때도 제가 방송을 11시 40분에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워낙 반응들이 좋으셔가지고 오늘도 네. 좀 그런 반응들 좀 기대를 해가지고 늦게 하는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도 살아나는 종목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시려면은 오늘 밤에 11시 30분에 공개 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김태훈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재밌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고강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 있는데요. 무료 방송 전에 네이버 밴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올렸던 자료들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네이버 밴드에 다 올려놓고 있고 이외에도 하루에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자료들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하루 정리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장중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은 10시 50분, 10시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 주식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분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 마인드, 여러분의 멘탈 붕괴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 10시 30분 유튜브 탑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시 30분이 지나갔거든요.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 네, 알겠습니다. 10시 50분에 탑클럽 무료 방송과 함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에서 GDP 이야기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